아이사카 타이가. 키는 143cm, 몸무게는 비공개로, 나이는 작중 첫 등장 시점 17세, 완결 시점 18세입니다. 성우는 쿠기미야 리에님으로 대표적으로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알폰스 엘릭, 은혼의 카구라, 제로의 사형마의 루이즈 프랑소아즈 르블랑 드라 발리에르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 성우는 여민정님으로 대표작은 너에게 닿기를의 쿠르미자와 우메, 레이디버그의 마리네트 뒤팽챙, 짱구는 못 말려의 짱아 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이게 무슨 개 씹덕 애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팩트라서 할 말이 없네요. 이 뒤에 나올 내용은 일반인이 먹기엔 농도가 많이 진하니까 주의하세요. 갈색 생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걸 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작습니다. 하지만 설정상 굉장히 미소녀입니다. 별명은 미니 타이거. 미니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타이가는 왜 붙었냐? 그건 이따가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라도라는 남주와 여주가 서로가 아닌 상대의 친구를 짝사랑하며 각자의 연애를 도와주는 가운데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학원 러브 코미디입니다. 다른 러브코와의 차별점을 보자면 역시 남주와 여주의 관계이지 않을까 합니다. 남주인 타카스 류지는 여주인 아이사카 타이가의 절친인 쿠시에다 미노리를, 반대로 타이가는 류지의 절친인 키타무라 유사쿠를 짝사랑합니다. 천천히 썸을 타며 간질간질한 전개를 유지했다가 시즌 마지막 화쯤 됐을 때 딱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평범한 러브코와는 다르게 애니 중반까지는 서로 티격대기만 하지 썸을 타는 장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오로지 짝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 그 이상도 이하로도 생각하지 않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타이가가 미니 타이가라고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름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성격이 뒤지게 더럽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츤데레가 틱틱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존나 더럽습니다. 이 친구의 흉포함을 알기 위해선 남주인 타카스 류지의 캐릭터 설정을 알 필요가 있는데, 류지는 인상이 겁나게 험한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 가다 지갑을 주워주면은 그 주인이 죄송하다면서 지갑을 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빠가 야쿠자였어서 그 더러운 인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케이스죠. 하지만 성격만큼은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요. 한부모 가정이지만 내색하지 않고 하나 남은 엄마를 열심히 챙겨주며 가사일을 전부 도맡아 하는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류지는 인상이 험악한 것에 비해 사실은 굉장히 사려깊고 착한 남자입니다. 이제 타이가가 분노 조절 장애인 이유를 알아봅시다. 사건 파일 1. 입학식 날 류지가 여느 때와 같이 오해를 받으며 복도를 지나가던 중 실수로 타이가와 부딪히게 됩니다. 小さい体人形みてでもなんか妙に威圧的な気を抜くと取って食われてしまいそうなヤンキータカス君と手乗りタイガーがバカ手乗りタイガーなるほど手乗りなんだよぴったりじゃねえか 물론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사과할 생각은 안하고 뭔가 묘하게 위압적이라서 방심하면 잡아먹힐 듯해 이지랄하는 류지도 여간 또라이가 아니기는 한데, 자기랑 부딪혔다고 냅다 어퍼컷을 갈겨버리는 타이가의 인성이 괴를 달리하는 역대급 폐기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건 파일 2. 방과 후 시간, 류지가 머리를 긁적이기 위해 팔을 올리는 아주 최소한의 행위로 무려 선생님을 굴복시키는 레전드 패왕색 패기를 보여주고 교실로 돌아간 시점, 청소도구함에서 대굴대굴 굴러나오는 타이가를 발견했으나 저 미친놈과 엮이면 큰일 난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 류지가 개쩌는 회피기동으로 자신의 가방만 챙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あんた何してんの何ってほらカバンを取りに来ただけあんたのカバンだってのあんたの席はその隣のもしかしてレ 그리고는 냅다 류지에게 렌과 궁극기를 박아버리더니 가방을 뺏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류지여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살짝 화를 내려던 찰나 타이가가 교실 밖으로 나가며 바보라고 소리칩니다. 저 미친 렌가가 휩쓸고 간 교실 꼬라지를 보십시오. 심지어 정리도 안 해서 류지가 다 원상복구해놓고 갔습니다. 사건 파일 3. 류지가 혼자 집에서 자신의 험악한 인상에 대한 콤플렉스로 사춘기 소년다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아까 타이가가 지랄했던 가방이 생각나서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귀여운 편지가 들어있었죠. なるほど 그제서야 류지는 타이가가 연병을 떤 이유가 러브레터를 자신의 가방에 잘못 넣어서 그랬다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은 밤이니까 딱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류지는 일단 자고 다음날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리고 밖으로 나와봤는데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분명 엄마는 아직 일할 시간이라 집에 류지 혼자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상함을 느낀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목검으로 류지를 내리쳤죠. 가까스로 막을 류지는 자세를 바로잡아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실루엣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거실에 불을 켜자 보이는 건 네, 타이가입니다. 와중에 지 콧물 흘린 거 남의 옷에 닦는 것 좀 보세요. 그리고 나선 이제 랭가에서 야수호로 전직했는지 계속 목검을 휘두르며 10평 남짓한 좁은 집 안에서 스트리트 파이트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방금 저거 맞으면 최소 코뼈 수술이라니까요? 그리고선 하는 말이 이지랍니다. 잊지 않을 거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데 본인은 죽기 싫으니까 대신 네가 죽으라고 합니다. 문법이 다른 미녀님을 간파한 류지는 이대로 가다간 장난이 아니라 진짜 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다급하게 편지가 텅 비어있었다고 말해줍니다. A few moments later. お前どれだけ腹減ってんだよ。コンビニ飽きちゃったのよ。コンビニなんで親が飯家庭の事情なんて人それぞれだもんな。俺 류지는 새벽에 창문을 열고 주거 침입해서 목검으로 특수폭행, 벽에 구멍을 내 기물 파손을 한 이 미친놈도 꼴의 손님이라고 밥까지 대접합니다. 진짜 이건 부처의 환생 수준도 아니고 부처 본인이 와도 이렇게까지 못해줄 것 같은데 이 새끼는 또 좋다고 처먹. 자, 제가 방금까지 보여준 사건 3개가 전부 1화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타이가의 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아무튼 토라도라는 겉보기엔 험악하지만 속은 착한 류지와 겉보기엔 예쁘지만 속은 나쁜 타이가가 서로의 짝사랑을 도와주다가 결국 둘이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몇몇 분들은 저건 범죄자지 히로인이 아니다, 정신병자가 여주인 러프는 볼 수 없다면서 들고 일어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변호 아닌 변호를 좀 하겠습니다. 타이가의 성격이 이렇게 개차반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려면 불가피하게 뒷내용을 끄집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영상을 여기서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타이가는 류지와 같이 한부모 가정입니다. 하지만 류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류지는 엄마와 살고 타이가는 아빠와 산다는 점이 있겠네요. 또 류지 쪽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타이가는 안 좋습니다. 또 타이가의 친부는 이혼한 뒤로 재혼을 했는데요. 하필 그 재혼한 여자도 아이가 있어서 졸지에 타이가는 피 하나 섞이지 않은 동생이 생기며 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 취급에 진절머리가 나서 홧김에 이럴 거면 나 혼자 나가서 살래 라고 말했는데 이 미친 아빠가 진짜로 딸을 학교 근처의 오피스텔에 자취를 시켜버립니다. 旅行から帰ってきてからずーっと。あれなんで？どうしたんだ。お金下ろせない。残高ゼロになってる。しょうがねえな。じゃあ俺がありえない。電話ずっと無視してたからだ。 생활비야 챙겨주긴 하지만 본인을 주기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그마저도 끊어버리고요. 이게 타이가 아빠가 진짜 X인 게 차라리 재혼하고 딸을 아예 버려버리면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계모하고 싸우면 그때 가서야 타이가를 찾습니다. 이게 타이가를 아껴서 뭐 그래서 찾는 게 아니라 계모랑 싸운 거 화해하는 용도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타이가가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타이가 주변 친구한테 가서 딸을 굉장히 아끼는 딸바보를 연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타이가가 와달라고 부탁했던 학교 축제에는 모습조차 비추지 않고 아예 연락을 씹어버리는 어마무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연말 행사 마냥 매년 한답니다. 이딴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솔직히 잘한 건 아니죠. 이런 아빠를 둔 채로 17살 때부터 아예 혼자 살기 시작했으니 사회성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는 불쌍한 캐릭터입니다. 거기다가 류지를 만나기 전 타이가의 집안 꼴은 아주 개판입니다. 아이의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타이가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운의 캐릭터입니다. 류지도 타이가와 같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타이가가 좀 민폐를 끼쳐도 그냥 귀엽게 넘어가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타이가는 애교 많고 정도 많은 평범한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제 타이가의 주변 인물들을 알아봅시다. 먼저 타카스 류지, 타이가의 짝사랑 조력자이자 완결 시점 남자친구입니다. 취미가 청소에 진로도 요식업 쪽인 가사일에 능통한 캐릭터입니다.
처음엔 타이가의 절친인 미노리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둘이 서로 도와준답시고 항상 붙어다니니까 정이 들었는지 나중엔 둘이 이어집니다. 자취하는 타이가의 입장에선 삼시세끼 챙겨주고 상시 관리해주는 류지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쿠시에다 미노리입니다. 분홍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굉장히 밝고 활기찬 파워 E 성향의 친구입니다. 타이가의 절친으로 류지 다음 가장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주변에서 친자매 같다고 느낄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친자매면 사이 안 좋다는 거 아닌가? 아무튼 류지의 짝사랑 상대입니다. 덤으로 류지 이전 타이가의 가정사를 유일하게 알고 있던 캐릭터였습니다. 키타무라 유사쿠, 타이가가 짝사랑하는 류지의 절친입니다.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심지어 성격까지 좋은 인싸입니다. 놀랍게도 학기 초 유사쿠가 타이가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고백을 무슨 분노를 참지 않는 너의 직설적인 모습이 좋아, 반했다 라며 너 분조장이라서 좋아급의 칭찬인지 앞담화인지 모를 말을 해버려서 차였습니다. 타이가는 이때 차버린 이후로 괜히 의식되더니 결국 좋아하게 됐다고 하네요. 이 캐릭터는 카와시마 아미, 키타무라의 소꿉친구로 타이가와는 앙숙인 사이입니다. 직업은 모델로 밖에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걸 보아 인지도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키타무라와 소꿉친구라는 연관성으로 타이가의 질투를 불러일으켰고 후반에는 또 류지를 좋아하는 라이벌이 되어서 타이가를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싸우지만 미운 정이 들어버린 건지 후반에 가서는 서로에게 틱틱대는 친한 친구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사카 타이가라는 캐릭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캐릭터만 보면 어딘가 수상한 점이 많은 캐릭터인데요. 제가 이 캐릭터를 좋아한 건 초등학생 때였으니 정상 잠작 가능합니다. 이 토라도라라는 작품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러브 코미디물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캐릭터 간의 심리 묘사, 대사, 연출 등 전부 뛰어난 큰 육각형 작품인데요. 물론 아무리 올려치기를 해도 라노벨 특유의 오글거리는 씹덕 감성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옛날 작품이라 지금 보면 촌스럽게 느껴질 부분도 분명 있고요. 하지만 지금이야 클리셰지 저 때는 혁명 아니었겠습니까? 집에 토라도라 원작 라노벨과 만화 전부를 소장 중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애니 특유의 오글거리는 장면만 참을 수 있다면 여운이 정말 세게 남는 우주 명작일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배 오타쿠들은 이런 애니를 보고 자랐구나가 궁금하신 분들, 캐릭터 간의 서사가 구멍 없이 완벽한 완성도 있는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 러브 코미디물의 정석이자 교과서를 맛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토라도라 강추드립니다.何よ、驚かそうと思ったのに。ちょっとでかくなったんじゃねえの？1ミリたりとも伸び縮みしちゃいないわよ。悪かったわね。あのさ、お好きだ。お제로의 사형마의 루이즈 프랑소아즈 제로의 사형마의 루이즈 프랑소아즈 르블랑트 제로의 사형마의 루이즈 프랑소아즈 르블랑트를 빨리 루이즈 프랑소아즈 르블랑트라 발리에르. 오케이. 제로의 사형마의 루이즈 프랑소아즈 르블랑트라 발리